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보험 시장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와, 이게 정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마치 우리가 딛고 서 있던 보험이라는 땅 자체가 막 움직이는 느낌이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운전자 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안전망은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돈의 흐름은 우리가 좀 잊고 지냈던 그런 투자형 상품 같은 새로운 곳으로 막 향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상품 변경 기사처럼 보이지만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보험의 역할이 재정이 되고 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의 일부거든요. 보험의 역할, 재정이요? 네. 과거의 보험이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좀 수동적인 방어막이었다면요.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의 자산을 위한 능동적인 관리 도구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기사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이 변화가 당신의 지갑과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당장 뭘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겠죠.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직결되는 보장의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운전자 보험인데요. 네네. 핵심 보장인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이 소식은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네, 이건 정말 단순한 보장 축소를 넘어서는 신호탄입니다. 핵심은 자기부담금 50% 신설 검토 이건데요. 자기 부담금이요? 50%나요. 미안 사고에도 소송부터 거는 과잉 대응을 막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이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전액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2,500만 원? 2,500만 원은 당신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와, 2,500만 원이라니 정말 큰 돈이네요. 취지는 알겠지만 자칫하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사비 걱정 때문에 그냥 포기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현행처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은 올해 12월 11일까지만 판매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절판 마케팅 분위기까지? 네. 이건 단순히 보장에 줄어드는 걸 넘어서 운전자 보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뀌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뿐만이 아니죠. 거의 전 국민이 가입했다는 실손보험의 변화는 그 파장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나오는 5세대 실손보험.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건 단순 개정이 아니라 상품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더라고요. 특히 비급여 항목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격한 보장 축소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당장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치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치료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껑충 뛰고요. 50%요? 그럼 1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50만 원은 제 돈으로 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실손보험이 더 이상 만능 의료비 통장이 아니라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그럼 이 거대한 보장 공백은 결국 소비자가 각자 알아서 메워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보완제로 쏠리고 있어요. 실손보험 하나만 믿던 시대는 이제 끝났고 특장 수술비를 반복해서 보장하는 다빈도 수술비 보험이나 비급여 치료를 따로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죠. 이제 실손은 그냥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만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외의 의료비는 이제 개인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의 안전망이 이렇게 얇아지는 흐름 속에서 한때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였던 저축성 보험도 상황이 좋지 않네요. 10년만 채우면 원금의 120%를 돌려준다. 이러면서 인기를 끌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이요? 네, 그 상품이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결정타는 금융감독원이 2026년에 적용될 평균 공시이율을 2.75%에서 2.5%로 낮춘 조치였습니다. 공시이율이요? 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우리 돈을 굴려서 약속하는 일종의 예정이율 같은 건데요. 이게 0.25%포인트만 낮아져도 나비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보험사는 같은 돈을 돌려주려면 보험료를 더 받아야 하고 결국 과거 같은 높은 환급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저금리 시대의 그늘이 이제 저축성 보험의 매력까지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전통적인 보장과 저축, 이 보험의 두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안전망은 좁아지고 저축 기능은 약해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바로 여기서부터 돈의 흐름이 바뀌는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니까 다른 쪽 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변액보험 시장에 다시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 그게 바로 그 징조입니다. 아, 저도 그 기사 보고 정말 놀랐어요. 특히 변액연금보험의 초회 보험료, 그러니까 가입 초기에 내는 돈이 작년보다 30% 넘게 급증했다는 건 매우 상징적입니다. 안정보다는 수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근데 사실 변액보험하면 과거에 원금 손실이라든지 높은 사업비 같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잖아요. 저조차도 변액보험은 위험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글로벌 증시의 강세장이고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죠. 아, 일단 시장이 좋았군요. 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상품 자체가 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몇 개 안 되는 펀드 안에서만 골라야 했다면 지금은 국내외 다양한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투자자의 선택권이 대폭 넓어졌어요. 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렇죠. 과거의 변액보험이 보험사가 차려준 밥상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진료를 고르는 뷔페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2000년대 초에 가입해서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지냈던 변액보험 수익률이 최근에 크게 좋아졌다는 기사가 딱 떠오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래됐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변액보험은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헐값에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보물찾기처럼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죠? 전문가들은 오래된 계약일수록 사업비가 대부분 차감돼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펀드 변경 기능이나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서 잠자고 있던 계좌를 깨우라고 조언합니다. 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잊고 있던 오래된 변액보험 증권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런 흐름은 비단 보험 시장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서학개미로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역대 최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읽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이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원을 넘어섰다는 건 이제 자산 배분과 통화 분산이 일부 자산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죠. 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러 보험 같은 외화 표시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이제는 한 나라의 통화에만 담지 말라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기밀하게 움직이는 동안 보험 상품을 만들고 파는 보험업계 자체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파트, 업계의 지각 변동에 대한 기사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요. 특히 GA, 그러니까 법인보험 대리점의 계약 유지율이 보험사 직속 설계사 채널을 앞질렀다는 통계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그 데이터는 GA는 팔기만 하고 관리는 부실하다는 수십 년 된 통념이 완전히 깨졌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와, 단순히 1년 뒤 단기 유지율뿐만 아니라 고객의 진짜 만족도를 보여주는 5년 뒤 장기 유지율까지 모든 구간에서 GA 채널이 전속 채널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5년 유지율까지요? 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5년 유지율이 전속 채널 평균은 47.4%인데 A 플러스 에셋 같은 대형 GA는 53.8%에 달하죠.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절반도 못 버티는 계약과 절반 이상 유지되는 계약. 엄청난 차이입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관리를 받으려면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찾아가야 한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팔 수 있다는 장점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상품 비교 판매의 장점도 있지만 핵심은 상위 GA들의 시스템 투자에 있습니다.
일부 대형 GA들이 자체적으로 고객 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불완전 판매를 걸러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관리의 질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거든요. 아, 시스템에 투자를 했군요. 네, 이제는 주먹구구식 영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계약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전속 채널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입니다. 이 데이터는 당신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느 회사 보험이냐만큼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 판매 채널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판매 채널의 판도가 바뀌는 것 외에도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더 있었죠. 정부가 신약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기로 하면서 약가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 네,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치매간병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에 불을 붙였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둘 다 미래보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먼저 약가제도 개편을요. 앞으로 고가의 혁신 신약이나 항암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아,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입하는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렇군요. 치매 간병보험 경쟁 심화는 역시 고령화라는 흐름과 직결되겠고요. 맞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사례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제 보험사들의 가장 큰 격전지는 암이나 심장질환이 아니라 바로 이 돌봄 영역이 될 겁니다. 아, 돌봄 영역이요? 네. 앞으로 어떤 회사가 더 현실적인 간병 보장을 제공하느냐가 시장의 판도를 가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흩어져 있던 기사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그러니까 실손이나 운전자 보험은 점점 좁아지고 있으니 그 공백을 메울 준비를 해야 하고요.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반면에 저금리 시대에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변액보험이나 외화자산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있으니 잊고 있던 상품까지 꺼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하느냐, 즉 판매 채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요.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제 보험도 방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가입하고 증권을 서랍에 넣어두면 알아서 나를 지켜주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보장과 저축, 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소비자로서 당신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시장 변화에 따라 내 보장 자산은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만 하는 능동적 관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그 능동적인 관리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보험증권들은 사라져가는 어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내일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까?